새벽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철학자들의 지혜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듣고 전화가 끊깁니다.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걸까?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 손주들.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자식들이 일어섭니다.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있다 가라고 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텅 빈 식탁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는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는 아들이 승진했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쁘고 활기차 보입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합니다. 손주들도 학원이 바빠 잘 안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나만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 결코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조언을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애쓸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를 피합니다. 배우자는 귀찮아합니다. 친구들은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왜 이럴까요? 나는 관계를 잘 만들고 싶은데 왜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외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 하고, 더 신경 쓰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애쓸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 하는 것이 무리일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다투게 됩니다.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부담스럽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고, 누구는 손주가 많고, 누구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관계를 잘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00여 년 전 고대 중국의 한 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 놀랍도록 단순하고도 심오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노자. 그는 도가 사상의 창시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늘 무의하지만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지 않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 대부분 억지로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애씁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억지로 하는 행위가 오히려 관계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노자가 제시한 해답은 바로 무의우웨이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의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물은 댐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길을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깁니다. 노자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빌려 50대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편안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을 해소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을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던 편안한 관계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의우웨이입니다. 무의는 흔히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합니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늘 무의하지만 하지 않는 바가 없다다오 장우웨이 엘우부웨이. 이 말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누가 꽃에게 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꽃은 억지로 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핍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누가 강물에게 흐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누가 새에게 날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새는 억지로 날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노자는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의어웨이 때문입니다. 유의는 무의의 반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자주 전화를 겁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바쁘다고 합니다. 전화를 짧게 끊습니다.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운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더 자주 전화를 겁니다. 더 많이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의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식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채우면 비게 된다.
물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흐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채우려 하면 넘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무의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쁠 때는 기다립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줍니다. 억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해줍니다. 이것이 무의의 관계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를 따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편안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힘입니다. 무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노자의 역설입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70대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외로움이 컸습니다.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처음에는 자식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밥보다는 말만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운했습니다.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많이 조언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바빠서 건강 챙기겠니? 주말에는 좀 쉬어. 아이들 학원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자식들은 점점 더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짧게 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자식들을 위하는 건데 왜 이렇게 멀어질까?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노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리듬을 무시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채우면 비게 된다. 김 선생님은 너무 많이 채우려 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번 조언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잔이 넘쳐흐르듯 관계가 넘쳐흘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했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니? 라고만 물었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바로 끊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라고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김 선생님이 부담을 주지 않자 자식들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지자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노자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돈은 늘 무의하지만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억지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신들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강처럼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흐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편안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모든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바다로 모입니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옳다. 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바다로 물이 모이듯 당신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둘째, 물은 부드럽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를 따릅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계곡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게 굴지 마십시오.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래야 한다. 저것은 저래야 한다. 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유연하게 대응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 물은 비어 있습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물은 집착이 없습니다. 물은 자유롭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비움슈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을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비워내십시오. 집착을 비워내십시오. 욕심을 비워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비워내십시오.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을 비워내십시오.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관계가 채워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편안합니다. 비웠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지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처럼 되십시오.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흐르고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자식들의 리듬을 따르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공간을 주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정한 우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만 소중히 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자와 함께 억지로 하지 않는 관계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자의 핵심 개념인 무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관계가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끊임없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전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물은 비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고 기대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노자의 인생 통찰을 3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않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노력할수록 어긋납니다. 자식에게 억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원하는 바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의 만남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존중하십시오.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인연이 닿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담담히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늘 무의하지만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비우면 채워지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 비워내 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는 효도,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공감, 친구에게 기대하는 우정의 크기를 줄여보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비울 때 비로소 예상치 못한 작은 것들로도 관계가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편안함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관계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채우면 비게 된다. 너무 많이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비워두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셋째, 물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관계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관계 속에서 억지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어떤 상황에도 순응할 줄 아는 마음이 관계의 마찰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강하고 단단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힘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일 없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애쓰고 노력하려 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편안하고 깊은 관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관계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배우자와 함께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처럼 되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식들이 필요할 때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을 위한 마음 편한 관계를 만들어갈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말이 없다. 진정한 관계는 시끄러운 말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처럼 되십시오.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흐르고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대를 비워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관계에서 억지로 애쓰지 않고 편안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